네, 정확히 일주일 전에 그 환경부의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 이거 잘못됐다 라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례적이죠. 웬만하면은 좀 그냥 쌩깔만도 한데 굳이 팩트 체크 한다고 이제 이 두 장짜리를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를 보다가 제가 진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원래는 예정에 없던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충전량을 강제로 80% 90%로 제한하는 이 정책에 전기차 회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답니다. 도대체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팩트를 체크하겠다라는 건지, 환경부가 보내온 이 팩트 체크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맥락만 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기차의 충전량을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그 제한을 위해서 보조금을 뿌려가면서 완속 충전기를 새로 깔고 이 완속 충전기 딴에서부터 충전량을 막 80, 90으로 끊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하겠다라는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라는 완속 충전기고, 이 완속 충전기는 별건 없어요. 원래 기존의 완속 충전기는 자동차가 신호를 보내서 야 충전해 하면 보내주는 거고, 충전하지 마 하면 끊어주는 거예요. 완속 충전기의 역할은 원래 그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을 스마트하게 제어하겠다라고 해서 이 PLC 모뎀이라는 거를 장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그놈의 또 이 K 규격, KVAS라는 이 통신 규격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걸 다 설치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완속 충전기에만 K바스라는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차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도 이거를 다 강제로 넣어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K바스라는 프로토콜이,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에 민감 정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전기차 회사들이 각 배터리의 열 관리, 셀 전압 관리, 이 셀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밖에 뽑힐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지금 이 프로토콜을 넣어가지고 다 빨아 당겨갈 테니까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해줄게요 라고 한 차는 지금 KGM의 무쏘 EV 한 대에 그친 상황이고, 환경부는 지금 이 무쏘 EV 한 대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얼마를 더 썼냐? 900억을 더 썼습니다. 900억. 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뿌리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일반 완속 충전기에는 올해 보조금을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전기차의 충전량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100%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지금 2천 몇백억 되는 예산이 사용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의 맥락은 그거였어요. 자동차 제조사가 애초에 전기차를 만들어 팔 때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100%는 어차피 진짜 100%가 아니고 그 위에 안전마진이 이미 따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왜 또 정부에서 80, 90까지 제한하냐? 이거는 재산권 침해다. 그리고 애초에 80, 90까지밖에 못 쓰게 할 거면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배터리 100% 채운 상태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어차피 앞으로 모두 다 80, 90만 쓰게 할 거라면. 그리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무쏘 사면은 난 90%밖에 못 쓰고, 뭐 BMW 사면 100% 다 쓸 수 있고, 이것도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무슨 김필수 교수 같은 사람 말 믿고 100% 충전하면 불나요, 과충전은 위험해요, 뭐 이러면서 이상한데 이런 막 세금 갖다 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PLC 모뎀을 정말 쓸 거라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 ISO 규격이 있어요. 이 K 프로토콜 말고 ISO 15118-2라고 해가지고 이 완속 충전기에 PLC 모뎀을 넣어가지고 차량 충전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PNC 플러그 앤 차지 딱 꼽자마자 충전되고 결제도 되는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국제 표준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지금 빨리 좀 도입해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무슨 충전량을 왜 제어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지난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환경부의
팩트 체크 문서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 진짜 재미입니다 이거. 일단 1번 카테고리인데, 정책의 발단 자체가 이제 100% 충전은 곧 화재 원인이다 라는 전제를 세우고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도입했다라는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기후부, 이제 환경부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저는 영상에서 그냥 뭐 편의상 그냥 환경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로는 기후부와 김필수 모두 100% 충전은 곧 화재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 단계에서 이미 안전마진을 두고 있기 때문에 100% 충전을 하더라도 화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이에 반해 김필수는 전기차 충전량을 90%로 제한해야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필수의 설명은 환경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라고. 자, 일단 첫 번째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환경부와 김필수 교수가 이렇게 짬짬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김필수의 논리를 부정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워낙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김필수 교수가 언론에 나가서 지금까지 계속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컬럼이라는 걸 통해서 무슨 글들을 써왔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충전이라는 것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전기차 대부분이 내가 세팅을 해서 90%만 충전해서 끝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주가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차주가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충전기에다 그 기능을 집어넣는 거죠. 차주가 아무리 많이 충전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니까. 자, 김필수 교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주장을 되풀이해 왔죠. 전기차는 100%까지 충전하면 위험해요. 근데 사용자 니들이 100%까지 충전을 계속하니까 계속 불나는 거야. 이 충전을 90%까지 80%까지 낮게 제한해 놓으면은 물이 찰랑찰랑 안 넘칠 테니까 불이 안 날 거야. 하지만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번에 환경부가 오피셜하게 한번 못을 박아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좀 옳은 소리를 해주나 하고 기대를 하고 좀 봤어요. 그런데 김필수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바로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900억 예산 더해가지고 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뿌리고 있는 건 화재 안전 플러스 충전 편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김필수 회장이랑 환경부는 입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00% 충전은 곧 화재라는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재 안전 때문에 이거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쨌거나 환경부는 이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량을 강제로 확 끌어버릴 수 있는 이 기능을 탑재한, 그리고 여기에 동의해서 자기네 차의 충전량을 얼마든지 80% 90%로 제한시켜도 됩니다라는 거에 동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차, 이 양쪽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100% 충전은 화재라는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도대체? 여기에 지금 뒤쪽에 충전편이 있죠. PNC나 V2G,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 투자해서 먼저 인프라 깔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언젠가는 완속 충전기들이 다 플러그앤 차지 방식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전기차 타는 사람들 충전 카드를 막 몇 개씩 막 5개 6개씩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어디 갈 때마다 충전 사업자 다 달라가지고 갈 때마다 회원가입해야 되고 갈 때마다 QR 다르게 찍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바꾸기 위해서라도 플러그앤 차지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PLC 모뎀이 들어간 완속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PNC 충전은 K-바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의 또 독자 규격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ISO 15118-2라고 하는 전기차의 플러그 앤 차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표준 규격이 있잖아요. 이 규격대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도 차를 만들고 있고, 이 완속 충전기 업체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충전기를 만들기만 하면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냥 이 플러그 앤 차지를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걸 독려를 하고 이런 걸 기준을 잡아서 ISO 15118-2 규격으로 충전기를 만들어라고 하고 여기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야지, 무슨 충전량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K-바스 프로토콜을 넣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강제적으로 전기차 회사들 안 따라오면은 전기차 보조금도 안 줄 거야라는, 이건 솔직히 이게 이건 중국에서나 말이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야 야 니하오 니네 다 와라, 배터리 갖다 꽂으면 배터리 정보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보조금 안 준다. 이거 중국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김필수와 다르다? 환경부가 진짜 김필수 교수의 주장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거면 여기 충전량 제한은 아무리 무슨 이중 안전장치고 나발이고 빼야죠. 화재 안전은 빼야죠. 그리고 그 K-바스 프로토콜도 빼야죠. 예. 이거 도대체 누구의 이권이 걸린 문제입니까? 라고 지금 몇 번째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진짜로 충전 편의, 진짜로 PNC를 위해서였다면 ISO 15118-2 규격을 도입하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 V2G라는 것도 이 V2G가 여러분 여기가 왜 나오냐면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에 물려놓으면 지금 현재의 완속 충전기는 차에 충전을 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V2G는 뭐냐, 이 전기차를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물려놓으면 이 전력망에서 과부하 시간대 있죠.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 이 많이 쓰는 시간대에서는 이 전기차에서 거꾸로 이 완속 충전기가 배터리를 전기를 뽑아다가 쓰고, 또 이 새벽 시간대 또 쌀 때는 또 갖다 채워주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PNC나 V2G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거를 뭐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오케이라니까. 그냥 국제 표준 규격 사용하면 되고, 문제는 이 화재 안전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이 행동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1번 팩트체크 1번은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김필수 의견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우리도 충전량을 제한할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보냈어. 근데 거기에는 대답을 안 주시기로 했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팩트체크 1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는 김필수와 다르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900억 원 예산을 낭비를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님. 1번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일반 완속 충전기의 PLC 모뎀 장착은 PNC 등의 충전 편의를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영상에도 얘기했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말 PNC를 위해서라면 이 플러그 앤 차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규격이 있다니까. ISO 규격이 이미 있다니까. 이걸 쓰면 되는데 환경부는 이걸 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K-바스 쓰라고 하잖아. 자, 그리고 지금 국제 표준 규격 얘기가 지금 자꾸 나와서 말인데 이 4번으로 좀 잠깐 건너뛰어서요. 여기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K-바스라는 독자 규격 때문에 통신이 안 되고 제조사가 대부분 거부함. 이것도 사실이 아님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 충전기는 국제통신 표준을 기반으로 각 프로토콜 기능에 부가 서비스를 구현하는 구조로 기후부는 이러한 부가 서비스로서 화재 예방과 편의성을 위한 프로토콜을 선택 개발한 것임. 네, 이게 어렵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ISO 15118-2라고 하는 PNC 충전을 위한 국제통신 표준 규격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말장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국제통신 표준을 기반으로 했다. 네, 이걸 기반으로 했으니까 뭔가 해외에 있는 국제통신 표준과 호환이 될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 전기차 회사들이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ISO 15118-2는 ISO 15118-2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ISO 15118을 기반으로 K-바스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지금 충전 제어 기능,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자동 결제 충전, 자동 결제는 이 제가 아니죠. 자동 결제 충전 등의 복합적인 안전 편의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25년 11월부터 26년 6월 사이 이를 탑재할 예정이다. 다만 민감한 배터리 정보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제공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애초에 자동차 제조사한테 민감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라고 이게 의무건 아니건 이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우리는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PNC 충전 관련된 규격이 있는데 우린 그거를 안 썼어. 왜냐면 충전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을 자동차 제작사들이 탑재할 거야. 현재 지금 KGM 무쏘만 유일하게 충전량 제어가 되는데, 앞으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등의 제작사가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현대, 기아, 테슬라 타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이 사람들은 수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차 사면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100% 충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그거를 보고 큰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강제로 제어하냐는 거야. 심지어 지금 환경부에서도 100% 충전은 곧 화제라는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BMW 벤츠 타는 사람들은 폴쉐 타는 사람들, 폴스트 타는 사람들, 볼보 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제어당하지 않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이게 전기차 제작사가 스마트 충전 기능을 구현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충전량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이 충전량 제어 프로토콜을 차에다가 강제로 넣으라고 해놓고 이 차를 이제 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100%를 충전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도 안 돼요. 이제 그 차는 나와가지고 한국에 돌아다니는 순간 여기저기가 하나 다 충전량 제어당하고 100%를 못 쓸 텐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보조금 산정은 왜 100%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부는 환경을 생각해야죠. 환경을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차, 전기차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가이드를 해줘야죠. 이런 무지성 프로토콜, 야 배터리 민감 정보 다 내놔, 야 충전량 제어하는 기능 우리 한국 독자규격 탑재해, 안 그러면 보조금 안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장의 불균형 만들어가지고 막 국산차만 더 팔리게 하고 이거 말 됩니까? 말 잘 듣는 애는 더 팔리게 하고 진짜 좋은 전기차들은 보조금도 못 받고 한국에서 안 팔려가지고 한국 전기차 시장이 망가지면은 그게 환경부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게 방향과 맞습니까 그게? 이건 너무 무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속 충전기에 PLC 모뎀 탑재한다? 좋다 이거예요. 여기 팩트체크 1번에 얘기한 것처럼 충전 편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PLC 모뎀 탑재하는 완속 충전기에 보조금 더 주겠다?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자꾸 이 화재 안전이라는 거를 끼워 넣고 이 화재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 독자 규격을 만들고 제조사들한테 이거를 강제하고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 보조금을 깎는다고 협박을 하고, 이게 진짜 소비자,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위하는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팩트체크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보낸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해 주신 것은 잘 받았는데 100% 충전은 화재라는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100% 충전이 곧 화재가 난다라는 입장은 아니다. 환경부도. 라고 하면서 충전량을 제한하는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 논리가 저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혹시 부연 설명을 뭐 듣다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그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영상으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영상으로 다 다룰 테니까 제발 좀 답을 주십시오. 제 이메일로 바로 주셔도 됩니다. 뭐 대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연락 주시면 또 세종시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